드디어 이 길의 끝에 함께 섰습니다. 저는 우리 북부의 선거를 시작하면서 보기 좋은데요? 북부의 선거를 시작하면서 의원들을 모시지 않고 처음에 우리 북부의 이웃들과 함께 우리 이웃들만으로 개소식을 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우리의 출발은 북부의 시민들과 함께였습니다. 우리 여정의 끝도 북부 시민들과 함께입니다. 자, 우리 국포시장의 88 수산의 사장님이십니다. 제가 한 달 반여 정성을 다했고 제 진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 미래의 비전을, 북부에 대한 미래의 비전을 보여드렸습니다. 그게 제대로 와닿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저를 공개적으로 지지해 주실 수 있는 북부의 동료를 얻었습니다. 오신 김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저를 왜 지지하십니까? 우리 한동훈 후보님이세요. 한동훈 장관이 참 좋아하게 됐습니다. 저는 아무나 좋아하진 않았는데 굉장히 그렇게 자기 실현을 이겨가지고 진짜 누구와 상의 없이 혼자 자신을 이긴다는 거. 우리나라를 세운 이순신 장군 책임대와 전부 다 우리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끝까지 마음을 굉장히 다짐하고 자기 스스로 일을 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동훈 후보님 역시 그때 법무부 장관하고 내려오셨을 때 너무 마음도 안 좋았지만 저 사람은 혼자서 할 수 있다는 것, 해야 된다는 것, 그다음 끝까지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많은 지지를 하고 이 자리에서 비로소 이야기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고맙습니다. 저는 부족한 게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그걸 잘 압니다. 그렇지만 떳떳하게 정치할 것이고 공중선을 위해 정치할 것이고 공사 구분하고 정치할 겁니다. 여러분, 제가 88 수산 사장님의 지금 저에 대해서 갖고 있는 신뢰를 앞으로 북부에서 계속 살면서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북부의 발판이 되기 위해서 북부에 온 사람입니다. 시민의 발판이 되기 위해서 정치합니다. 또 한 분을 여쭙겠습니다. 희수 어머님. 희수분식의 희수 어머님이십니다. 제가 만나뵙고 대화하고 그 이후에 계속 여러 가지 서로 소통을 하면서 제가 정치를 해야 하는 이유를 다시금
되새기에게 해주신 고마운 분입니다. 역시 제가 똑같이 여쭈겠습니다. 저를 왜 지지하십니까?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인식하실 때 통화관리위원회 우리 아이가 통화를 외치고 거기서 뛰고 하니까 선거법 위반이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복지카드. 우리 아이는 직접장애 죽죽입니다. 그리고 뛰고 놀고 소리 지르고 하지만 이 아이는 지능지수가 30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다원증후이기 때문에 모방을 잘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한동훈 후보님을 지지하는 이유는 새 후보를 다 만나봤습니다. 그러나 우리 얘기를 들어주신 분, 우리 아이에 대해서, 우리 아이와 같은 아이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들어주셨어요. 저희 얘기 공감해 주시고 저희 얘기를 들어주시고 우리 아이를 이뻐요. 우리 희수가 그래서 좋아합니다. 희수에 한번 불러주시고 희수에 손 한번 잡아주시고 이쁘다고 하고 하니까 그리고 여기 계신 6번을 가지고 계신 다 기초자분 분들께서 희수야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아이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꼭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가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꼭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한동훈!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동훈! 제가 경청하는 정치 하겠습니다. 희수 법을 만들겠다고 말씀드렸죠.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만한 법입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안 하는 이유는 그게 정치공학적으로 가성비가 있느냐, 그게 정치적인 이익이 되느냐를 먼저 앞세우기 때문일 겁니다. 저 한동훈의 정치는 그게 아니라 꼭 필요로 해야 되는 일이라면 정치공학이나 유불리 따지지 않고 앞에 두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더 받아야만 한 사람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더 배운 겁니다. 희수에게도 고맙고 어머니께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쩌면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저 한동훈보다 더 유명해진, 저는 토마토 할머님이라고 부르는데 찰밥 할머니라고도 부르거든요. 왜냐하면 할머니께서 저한테 베풀어 주신 게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까? 이렇게 유명해지는 과정에서 또 본의 아니게 공격을 받으시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마음이 매우 많이 아팠는데, 그런데 우리 할머님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셨습니다. 제게 베풀어 주신 이런 마음에 제가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저도 할머님께 마음을 드립니다. 오신 김에 할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편하신 대로. 저를 지지하십니까? 왜 지지하십니까?
있습니다. 저는 북구의 주민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외지인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누구보다도 더 북구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한동훈은 여러분께서 받아주셨습니다. 저를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이렇게 오늘 불빛이 보면 생각합니다. 북구에서 여러분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아직도 유명한 마타도로 이게 돌고 있거든요. 제가 선거에 이기기만 하면 저는 그냥 서울로 북구를 버리고 떠날 것이다 라고 마타도를 하더군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제가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제가 약속을 그렇게 누구처럼 버리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정치 해왔습니까? 그렇게 정치했으면 제가 이렇게 쫓겨나지도 않고 제명도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약속을 목숨처럼 지키는 정치 해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북구의 아들이 될 것이고 북구의 아저씨가 될 것이고 나중에는 북구의 할아버지가 되겠습니다. 저를 쫓아내지나 마십시오. 여러분, 얼마 전부터 일본 외신 등에서 우리 이 북구 갑의 선거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그냥 한두 줄 쓰는 게 아니라 아주 집중적인 의미를 분석하고 있어요. 왜 그러는 것 같습니까? 저도 좀 신기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답하더군요. 지금 부산 북구 갑의 선거는 대한민국의 축소판 같다고. 한동훈! 정권을 잡은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공소 취소까지 실제로 할 기세로 폭주하고 있고 그 폭주를 허락받기 위한 대리인적으로 수정을 하는 사람을 내세웠습니다. 혼자서는 뭘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같아요. 심지어는 네거티브도 누굴 배신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죠. 또 하나, 보수를 퇴행시키는 당권파. 이 당권파가 역시 대한민국의 한쪽 귀퉁이에서 대한민국의 아문을 들이우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북구 갑의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리인 하종원, 장동혁 당선파의 대리인 박민식이 보수를 제거하고 헌법과 사실과 상식에 정의롭고 유능한 정치를 복원하겠다는 한동훈을 마치 국공합작하듯이 협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승리할지를 너무너무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일본 언론에는 그게 흥미로운 걸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에는 그게 미래이고 생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서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박살내고 장도영 땅콩파가 퇴행시키고 있는 보수를 제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북값은 바로 이쪽 길로 가다 보면 말이죠. 이쪽 라인인데요. 여기 아직 도시가스가 안 들어옵니다. 북구의 상징인 북포시장의 일부분에 아직까지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도대체 지난 20년간 전재수와 박민식은 뭘 한 겁니까? 응답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이 모두 발전할 때 북값은 늘 뒤처졌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너무 착해서 참아주신 겁니다. 저 같으면 참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참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대표하고 제가 여러분의 도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 미래가 아닙니다. 먼 미래가 아닙니다. 바로 내일 이 시간쯤에는 출구조사가 나와 있을 겁니다. 결과가 나와 있을 겁니다. 결국 북구의 새로운 미래는 바로 하루 뒤에 시작됩니다. 그 미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결정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바람이 아니라 투표로서, 바람만으로서 세상을 바꿀 수 없어요. 투표로서 그 미래를 결정해 주십시오. 오늘은 좀 길어지는 주제니까 제가 짧은 제 정치 인생 얘기 좀 하죠. 저는 검사로 일했습니다. 누구는 검사로 일한 걸 되게 욕하던데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국민의 변호사로 일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검사로 일하는 20여 년입니다. 어떤 종류의 외압에도 불안정이 없습니다. 단 한 푼의 향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느냐고 꽤 미움도 받았지만 어쨌든 저는 그렇게 살았고 저는 그렇게 생겨먹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했던 굵직굵직한 사건들 보면 그거 다 정권 입맛 맞춘 것 아닙니다. 각각 다른 강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였어요. 그렇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 인간적인 미안함 같은 거 당연히 있죠. 정치를 보니까 느끼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살리겠습니다. 그러다가 조국 수사를 하면서부터 진짜 말도 안 되는 공격을 받기 시작했어요. 1년에 4,004번 나가는 문재인 정권 때입니다.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권력자의 비율을 맞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는 그전에도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까지 저열하게 나오는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1년에 4번 하천당했고 2번 압수수색 당하고 구속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밀리고 하다가 유시민 같은 사람의 허위 사실 공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제가 유시민 씨와의 어떤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재판 과정에 나가면서 어떤 연설을 한 게 있었어요.
그때 저는 느꼈습니다. 그 연설을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저는 검사로서는 더 일하기 어렵겠구나. 내 검사로서의 일은 끝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다가 법무부 장관이 됐습니다. 그 법무부 장관이 돼서 여소야대에서 민주당의 검수완박 이상한 짓 하는 거 어떻게든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막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청담동 술자리로 같은 말 같지도 않은 공격 받아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공격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런 향응 같은 거 평생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누가 보더라도 이상한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걸 다양한 방법으로 바로 잡아보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에게 그걸 바로 잡아야 한다는 많은 정치인들이 있었는데 정작 제가 그 문제 제기를 하면 어느 순간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편을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고립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것도 감수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황당한 불법개혁이 터졌습니다. 저는 그때 1초도 고민하지 않았어요. 저는 민주주의자고 공화주의자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적 인연이 아니라 국민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같은 일이 있어도 똑같이 행동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이재명의 공소 취소하면 제가 탄핵으로 끌어내려 버리겠다는 말 할 때 민주당이 찍소리 못하는 겁니다. 탄핵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탄핵을 싫어할 때 처음에 탄핵이 아닌 다른 길을 찾아보려 했어요. 질서있는 조기 퇴진 같은 것이었죠. 그렇지만 불법개혁을 한 대통령이 군 통수권을 가지고 권력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때 윤 대통령이 자기 말을 뒤집고 결국 조기 퇴진하겠다는 약속을 뒤집고 그걸 거부했습니다. 결국은 어쩔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서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제가 만약에 그때 개혁을 막지 않았다면 국민의힘은 지금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진짜 내란 정당 됐을 겁니다. 민주당 성향인 이명배 헌법재판소 권한 대행조차 그때 한동훈이 개혁을 막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송파는 그렇게 저 때문에 내란 정당의 해산의 위기에서 벗어나놓고 저를 배신자 무리로 내쳤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그걸 정면으로 돌파할 것이고 지금 그걸 돌파하면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다만 저는 제가 말하는 보수의 재건은 헌법과 사실과 상식에 맞는 보수를 재건하고 민주당이든 어디든 말할 수 있는 자격, 말할 수 있는 떳떳한 자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미래에 공감하는 사람이라면 전 과거를 따지지는 않습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가 내일 역사적인 승리를 하게 되면 그래서 보수 재건의 길이 열리게 되면
저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함께 할 사람들이라면 누구와도 함께 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자랑스럽던 위대한 북부 갑의 덕천의 만덕과 북부의 주민들이 저를 따뜻하게 받아들였듯이 저도 포용과 화합의 정신으로 많은 사람들과 미래를 함께 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갈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많은 일이 있었지만 제가 이 점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어려움에 처했다고 소신을 꺾거나 원칙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 작은 이익을 취하려고 소신을 버리거나 원칙을 꺾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것이 큰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 큰 정치인이 아닐지 모르지만 적어도 큰 정치를 하겠다는 일념으로 정치를 시작했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부산의 정치는 원래 큰 정치였습니다. YS의 대동문의 정치, 배짱과 기계의 정치가 그것이었죠. 1992년 김영삼 대통령이 된 이후 부산의 정치가 큰 정치의 길을 꽃피운 적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 과정에서 보수의 기계와 배짱이 점차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눈치 보고 대중과 국민의 뒤에 서구려 하고 앞장서서 나선다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기대를 거는 이유가 뭡니까? 적어도 저는 죽이 되든 밤이 되든 앞장서겠다고, 죽이 되든 밤이 되든 앞장서겠다고 배짱 좋게 나서지 않습니까? 그런 정치가 필요합니다. 그게 부산의 정신이고 그게 YS 정신이고 제가 저 한동훈이 바로 이곳 북구에서 2026년에 부산의 큰 정치를 이어가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립니다.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 당권파 일부가 이상한 얘기들을 하면서 마구 흑색 선전을 투표 하루 전에 퍼뜨리고 있습니다. 전입신고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실제 그게 팩트가 아니라는 수치를 들이대니까 하나 둘씩 꼬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진실의 힘은 강합니다. 우리는 당의 조직도 없고, 그리고 구의원 출마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여기 돌아다니는 거 보면 유세차들 7~8대씩 다니죠. 빨간색, 파란색. 우리는 어떻습니까? 딱 한 대죠. 자,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조직은 없지만 진실의 힘이 있고 명분의 힘이 있고 가치의 힘이 있습니다. 그건 대단히 강력합니다. 제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래 거의 매일 10시간, 12시간 유세차에 올라서 부산 북구 전역을 돕니다. 저를 2~3번, 5번, 7번 본 분 많으실 겁니다. 저는 우리의 열의와
우리의 간절함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질 자유가 없습니다. 이길 책임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제 내일 하루 동안 북부갑의 미래와 대한민국 보수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투표에 나서 주십시오. 투표해 주십시오. 투표하면 이깁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이 뜨거운 불빛으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승리해서 보수를 재건하고 대한민국을 바꿀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사랑스러운 북부를 제대로 발전시킬 겁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그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당선되면 그게 바로 현실이 될 겁니다. 여러분 함께 가주십시오. 딱 하루 남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오시는 동안 하도 많았던 제 정치를 지지하시는 동안 참 어지럽고 피곤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내일 함께 그 끝에 뭐가 있는지 봅시다.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있습니다. 그걸 우리 모두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일 여러분이 박민식 후보를 찍는 것은 하정우를 찍는 이재명의 공식 주소를 돕는 겁니다. 제가 부족하더라도 이번에는 저 한동훈에게 몰아주셔야 합니다. 그게 보수를 제거하는 길이고 그게 대한민국의 균형줄을 맞추는 길입니다. 아이샤